자, 다음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바일 개발하거나 사물 인터넷 앱 등을 개발할 때 백엔드 기능이 더 이제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소개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이 백엔드를 구성을 할 때 작은 단위 서비스를 개발해서 큰 서비스를 조합하는 그러한 기능인데, 자, 먼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살펴보면은, 자, 이 정의는 그 작고 자율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마이크로의 의미와 같이 아주 작은 블록 단위로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이 서비스에서는 한 가지 독립된 일을 잘 하도록 집중을 하게 되고, 이렇게 작은 단위로 구축할 경우에는 시스템 구축 시 이제 모듈화 기능이 가능합니다. 자, 블록 단위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은 매우 높은 디커플링, 그 분리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서비스별 테스트 그리고 배포 등이 아주 용이하게 되고 다양하게 확장하거나 재사용성 등이 높아지는 그러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아키텍처의 예시를 보면 좀 더 이해가 편리할 것 같은데요. 자, 이 예시를 보기 전에 우선 제 이야기를 들으면은, 종전에는 이제 모놀리틱이라는 아키텍처를 통해서 그 백엔드 서버 기능을 하나의 큰 서비스로 개발해서 클라이언트가 그 서버를에게 요청하면은 그 서버는 DB에 있는 정보를 조회하거나 다른 정보를 조회해서 그 응답을 해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작은 서비스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좌측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있고, 이 클라이언트들은 각각의 서비스로 필요한 정보를 요청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사용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사용자의 뭐 결제 정보를 같이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서비스와 결제 서비스가 에서 필요한 정보를 받아서 클라이언트에게 응답해주는 형태로 이렇게 각각의 독립적인 기능을 서비스로 구성을 한 다음에 그런 서비스들을 모아서 큰 기능, 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장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자, 문제가 되었을 때 이 서비스에서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를 운영할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죠. 자, 그리고 서비스의 사용량이 많아진다. 예전처럼 통합된 서비스라고 하면은 그 통합된 서비스를 여러 개 늘리게 되면은 그만큼 뭐 그 장비에 대한 부담도 커지게 될 것이지만, 하지만 이 작은 단위 서비스들의 사용량이 많아지면은 각각의 서비스의 개수를 늘려서 더 많은 사용자들을 대응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그리고 각각 독립적인 서비스들을 테스트하고 배포하기 때문에 배포도 좀 더 훨씬 용이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분리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사용자 서비스에서는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인사 서비스에서는 각각 그 인사 데이터베이스 등을 사용을 하게 될 것이고, 자, 그리고 그 이외에도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능들은 각각의 서비스들로 개발을 해서 각각 뭐 다른 서비스들에서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뭐 로그를 기록한다든지 메일을 보내든지 그러한 기능들을 구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독립적으로 모듈화된 기능을 개발할 수가 있을 것이고, 하지만 그 단점으로는 서비스와 서비스 간의 통신에 대한 비용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내부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그 통신을 사용하기 때문에 생각만큼 큰 비용은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서비스와 서비스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뭐 프로토콜이라든지 그런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필요할 겁니다. 보통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는 REST API를 아주 많이 사용되는 추세이고요. 각각 서비스와 서비스 사이에서는 REST API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고 받는 형태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때때로는 이 앞에 API 게이트웨이를 하나 둬서 이 API 게이트웨이에서 그 모든 클라이언트의 응답을 받아서 필요한 서비스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조회해서 응답하는 형태로 구성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봤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작은 이런 그 서비스, 보통은 웹 서비스로 개발을 하게 되거든요. 웹 서비스에서 REST API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REST API를 호출하는 그러한 기능들이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러한 기능들은 자, 이렇게 뒤쪽에 설명드리고 우선 REST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HTTP 기반으로 필요한 자원에 접근하는 방식을 정해놓은 네트워크 아키텍처입니다. 자,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된다보다는 이런 방식으로 개발을 하다라는 지침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지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뭐 통신 방식이라든지 그런 그 프로토콜들을 정의해서 사용을 하되, 그래도 아키텍처가 공통적인 아키텍처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용법과 개념이 같기 때문에 그 프로토콜 문서만 간단히 보고서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보통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표준 인터페이스로 사용하고요. REST와 JSON 조합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모든 웹 서비스와 다수의 하드웨어에서 그 REST API를 지원하기도 하고, 단순하고 강력하고 높은 확장성을 제공을 해줍니다. 자, 요 내용들은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REST API를 제공하는 그 마이크로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식이 대부분 웹 서비스 기반으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저희 제품으로 RAD 서버에서 REST API 서버를 개발하는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웹 브로커라든지 그런 기능을 다른 그 웹 개발 프레임워크를 통해서도 충분히 개발할 수도 있고, 서드 파티 컴포넌트들에서도 REST API를 개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자, RAD 서버는 델파이와 C++ 빌더로 완벽한 백엔드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배포를 일괄 제공하기도 하고요. 자, 델파이와 C++ 빌더에서 REST JSON API를 제공하고, 이것들을 호출하고 얼마만큼 사용됐는지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러한 콘솔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베이스 통합 미들웨어,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사물 인터넷 엣지 웨어 등을 제공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사용자나 그룹 관리라든지 접근 제어, 그리고 API 분석 등도 이 제품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푸시 알림이나 비콘 펜스와 같이 위치 근접성과 관련된 그 컴포넌트들과 데이터를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RAD 서버를 이용해서 REST API 서버 개발하는 내용을 제가 하단에 기술 문서에다가 작성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REST API 서버를 개발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REST API를 제공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RAD 서버가 담당하고, 그 기능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반면에 RAD 서버에서 서비스에서 다른 서비스에 있는 정보를 REST API로 가져온다든지 클라이언트 역할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는 모바일이나 데스크탑 앱에서도 이런 서버와 REST API를 연동하는 경우에도 이 REST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가 효과적으로 사용이 될 것입니다. 자, REST 서비스에 손쉽게 연결하고 사용 가능한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이고요. 제이슨에 대해 제이슨 포맷을 구문 분석하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한 데이터셋으로 제이슨을 변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OAuth2 등의 인증, 다양한 인증 방식을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먼저 어떤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API를 분석하고 테스팅할 수 있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REST 디버거라는 도구를 제공하기 때문에 REST 디버거에서 REST 서버에서 제공하는 API를 분석하고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다라고 그 확인을 한 이후에 그 테스트하고 확인했던 내용을 바로 그 개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피 컴포넌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그 개발을 이어갈 수 있는 REST 디버거라는 분석 도구를 제공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에서는 압축과 암호화 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아까 그 RAD 서버에서 개발했던 서버와 연결하는 REST API 클라이언트 개발하는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